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고 하지만 때로는 그 순수한 마음이 오히려 독이 되기도 한다는 걸 보여주는 이야기죠. 오늘의 주인공은 64세 김정식 씨입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분이에요. 30년간 한 회사에서 묵묵히 일하다가 정년퇴직을 맞았고 사랑하는 아내를 5년 전에 하늘로 보낸 후 혼자 살고 계셨습니다. 그런 정식 씨에게 2023년 9월 운명 같은 만남이 찾아왔습니다. 서울 마포구의 한 경로당에서 만난 박미숙 씨, 58세였어요. 단정하고 우아한 외모의 말씨도 부드럽고 교양 있어 보이는 분이었죠. 처음엔 그냥 말동무 정도로 생각했어요. 정식 씨가 나중에 털어놓은 말입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5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다른 여자분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미숙 씨는 뭔가 달랐어요. 박미숙 씨는 자신도 남편을 일찍 여의었다며 정식 씨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두 사람은 경로당에서 만날 때마다 긴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식 씨는 외로웠던 마음이 점점 채워지는 걸 느꼈죠. 미숙 씨가 저한테 정말 많은 위로가 됐어요.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외로우시겠어요. 남은 인생이라도 함께하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이 정말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3개월 후 박미숙 씨가 먼저 결혼 이야기를 꺼냈다는 거예요. 정식 씨는 깜짝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정말 기뻤습니다. 솔직히 제가 먼저 말하기엔 부담스러웠어요. 나이도 있고 혹시나 부담을 드릴까 봐서요. 그런데 미숙 씨가 먼저 정식 씨와 함께 남은 인생을 보내고 싶다고 하니까 정말 꿈만 같았어요. 하지만 가족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특히 큰아들 현우 씨는 강하게 반대했어요. 아버지, 너무 성급하지 않으세요? 몇 개월 알고 지낸 사이에 결혼까지. 게다가 그분에 대해서 저희가 아는 게 너무 없잖아요. 둘째 딸 미영 씨도 걱정이 많았습니다. 아빠가 너무 외로우셨구나 싶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안했어요. 요즘 이런 일들 많다고 하잖아요. 특히 연세 있으신 분들 노리는 그런 사람들 말이에요. 하지만 정식 씨의 마음은 이미 굳어져 있었습니다. 자식들 걱정은 이해해. 하지만 내가 미숙 씨와 함께 하면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르겠다. 이게 마지막 사랑일지도 모르는데 이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아. 박미숙 씨도 정식 씨를 더욱 설득했어요. 정식 씨, 자식들이 걱정하는 것도 이해해요. 하지만 우리 나이에 뭘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해요. 서로 의지하고 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두 사람은 2024년 2월에 결혼을 하기로 했습니다. 정식 씨는 정년퇴직 후 받은 퇴직금과 적금을 털어서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첫 번째 이상한 점이 나타났습니다. 결혼 준비 과정에서 박미숙 씨는 항상 돈 이야기를 회피했어요. 결혼식 비용, 신혼여행비, 심지어 예물까지도 모든 걸 정식 씨가 부담해야 했죠. 미숙 씨한테 우리가 반반씩 내면 어떨까요? 라고 했더니 아이고, 정식 씨가 남자인데 그런 소리를 왜 해요? 제가 뭔가 도움이 되고 싶지만 지금 형편이 좀 하면서 말을 흐리더라고요. 정식 씨는 이해한다고 생각했어요. 여자 혼자 살기가 쉽지 않을 거라고 여겼죠. 그래서 더욱 기꺼이 모든 비용을 부담했습니다. 결혼식 날짜가 정해지고 청첩장을 돌리는 과정에서도 이상한 일들이 있었어요. 박미숙 씨 쪽 하객 명단이 너무 적었거든요. 미숙 씨한테 친척이나 친구분들은 안 모시냐고 물었더니 나이 들어서 이런 일로 사람들 불러서 뭐 해요. 간단하게 하는 게 좋겠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정식 씨는 그런 미숙 씨가 오히려 소탈해서 좋다고 생각했어요. 화려한 결혼식보다는 조촐하더라도 진심이 담긴 식을 원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드디어 2024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 두 사람이 택한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정식 씨는 새 정장을 맞춰 입고 설레는 마음으로 결혼식장에 도착했어요. 식장은 조촐했지만 정성스럽게 꾸며져 있었고 정식 씨의 가족과 친지들이 하나둘 자리에 앉았습니다. 아들 현우, 딸 미영도 아버지의 행복을 위해 참석했어요. 비록 걱정은 있었지만 말이죠. 아버지가 그렇게 행복해 하시는데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겠어요. 미영 씨의 마음이었습니다. 박미숙 씨도 화이트 원피스를 입고 나타났어요. 나이에 비해 정말 젊어 보이고 우아했죠. 정식 씨는 그런 미숙 씨를 보며 내가 정말 운이 좋은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식이 시작되기 전 하객들이 담소를 나누고 있었는데 이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정식 씨의 오랜 친구인 박철수 씨가 신부를 유심히 보더니
옆 사람에게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저 여자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 뭔 소리야? 혹시 잘못 본 거 아니야? 아니야. 분명히 어디서 봤어. 아, 어디서 봤더라? 그런데 이런 수군거림이 박철수 씨뿐만 아니었어요. 정식 씨의 다른 지인들도 신부를 보며 고개를 갸웃거리는 모습이 보였거든요. 저분, 혹시 우리 동네에서 본 적 있나? 나도 그런 생각이 들어. 뭔가 낯익은데. 하지만 이런 작은 소음들은 결혼식에 들뜬 분위기에 묻혀버렸어요. 정식 씨는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고, 오직 새 신부와 앞으로의 행복한 생활만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드디어 식이 시작됐습니다. 주례를 서기로 한 정식 씨의 옛 상사가 단상에 올랐고, 신랑 신부가 입장할 차례였어요. 자, 이제 신랑 신부가 입장하겠습니다. 정식 씨는 떨리는 마음으로 미숙 씨와 함께 버진로드를 걸었어요. 이 순간만큼은 정말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느꼈죠.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울려 퍼지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어요. 정식 씨는 아내가 하늘에서 축복해주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선영아, 미안하다. 하지만 나도 행복할 권리가 있잖아. 하늘에서 지켜봐줘. 신랑 신부가 단상 앞에 섰고 주례사가 시작됐어요. 오늘 이 아름다운 날에 김정식 씨와 박미숙 씨가 백년가약을 맺게 되었습니다. 두 분 모두 인생의 연륜이 있으신 분들로.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식장 뒤쪽 문이 갑자기 벌컥 열리면서 한 남성이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쯤 돼 보이는 남자였는데 숨을 헐떡이며 주변을 둘러보더니 단상 위의 신부를 보고는 크게 소리쳤어요. 잠깐만요. 갑작스러운 상황에 식장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주례를 맡은 분도 당황해서 말을 멈췄어요. 저기, 무슨 일이십니까? 그 남성은 계속해서 앞으로 나오면서 소리쳤어요. 저 여자는 결혼할 수 없어요. 저 여자는 사기꾼이에요. 식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하객들은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정식 씨는 무슨 일인지 몰라 멍하게 서 있었어요. 뭔 소리입니까? 당신이 누구시길래? 그런데 그때 박미숙 씨의 표정이 확 변했어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차갑고 날카로운 표정이었죠. 그리고는 작은 소리로 중얼거렸어요. 젠장. 어떻게 여기까지. 이 말을 들은 정식 씨는 더욱 당황스러웠어요. 지금까지 품이 있고 교양 있던 미숙 씨에게서 나올 수 있는 말이 아니었거든요. 그 남성은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여러분, 저 여자한테 속지 마세요. 저 여자는 박미숙이 아니에요. 진짜 이름은 최영자고 저는 그 여자한테 3천만 원을 사기당한 피해자입니다. 뭐라고요? 정식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하지만 더 큰 충격은 뒤따랐습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저 여자는 이미 결혼한 남편이 있어요. 지금도 부산에 살고 있는 남편 말이에요. 이 말에 식장은 완전히 발칵 뒤집혔어요. 하객들은 일어나서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정식 씨의 가족들은 너무 놀라서 말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그 남성의 말이 계속됐거든요. 저 여자가 사용하는 수법을 아세요? 경로당이나 노인정에서 외로운 할아버지들한테 접근해서 결혼하자고 꼬드긴 다음에 결혼 비용이며 생활비며 다 받아내고는 사라져버려요. 저도 그렇게 당했고 제가 아는 다른 할아버지들도 몇 분이나 당하셨어요. 정식 씨는 이 말을 들으면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지금까지의 모든 게 거짓말이었다는 뜻인가요? 미숙 씨, 이게 정말입니까?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사실입니까? 그런데 박미숙 씨라고 알고 있던 여자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지금까지의 우아하고 교양 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날카롭고 계산적인 표정으로 변해 있었죠. 뭔 개소리야. 당신이 누군데 우리 결혼식에 와서 헛소리를 짓거리고 있어. 정식 씨는 이런 거친 말투의 미숙 씨를 처음 봤어요. 아니, 이 사람이 정말 자신이 사랑했던 미숙 씨가 맞나 싶을 정도였죠. 그때 또 다른 사람이 나타났어요. 60대 초반의 할아버지였는데 지팡이를 짚고 힘겹게 걸어오시더니 박미숙 씨를 보고는 크게 소리쳤어요. 저 여자다. 저 여자가 나한테서 2천만 원을 가져간 여자야. 뭐라고요? 저 여자가 나한테 할아버지, 우리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요라고 해놓고는 결혼 준비한다면서 돈을 받아가더니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렸어. 그게 작년 일이야. 이제 식장은 완전한 혼돈 상태였어요. 하객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웅성거리고
어떤 사람들은 휴대폰으로 동영상을 찍기 시작했어요. 정식 씨는 다리에 힘이 빠져서 주저앉을 뻔했어요. 옆에 있던 아들 현우가 재빨리 아버지를 붙잡았죠. 아빠, 괜찮으세요? 현우야, 이게 다 뭔 소리냐? 미숙 씨가 정말. 그런데 여기서 또 한 명이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50대 여성이었는데 이 여성이 한 말이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저 여자 진짜 이름은 최영자예요. 저는 저 여자의 시누이고 저 여자 남편은 지금 부산에서 멀쩡히 살고 있어요. 결혼한 지 15년 됐는데 이혼도 안 했어요. 뭐라고요? 중혼이라는 말씀입니까? 주례를 맡은 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렇죠. 저 여자는 지금도 합법적인 부인이에요. 그런데 여기저기 다니면서 다른 남자들과 결혼식을 올리고 돈을 받아내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정식 씨는 정말로 쓰러질 뻔했어요. 사랑한다고 믿었던 사람이 이미 결혼한 사람이었다니. 게다가 자신을 속여서 돈을 빼앗으려 했다니. 미숙 씨, 아니, 영자 씨인가요? 이게 정말 사실입니까? 당신이 저한테 한 말들이 다 거짓말이었습니까? 최영자는 이제 완전히 가면을 벗어던졌어요. 지금까지의 부드럽고 교양 있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죠. 아, 씨발. 왜 이렇게 귀찮게 굴어. 나이 먹은 늙은이들이 외로우니까 좀 같이 놀아주겠다는 건데 뭘 그렇게 진지하게 받아들여. 정식 씨는 이런 말을 들으며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지난 몇 개월 동안 자신이 얼마나 바보였는지 깨달았거든요. 그때 또 다른 피해자가 나타났어요. 70대 할아버지였는데 역시 지팡이를 짚고 오시더니 최영자를 보고는 분노에 찬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전현이 내 평생 모은 돈 5천만 원을 가져갔어. 할아버지와 결혼해서 카페를 차리겠다고 해놓고는 돈만 받아가지고 잠적해버렸단 말이야. 5천만 원이요? 그래. 내가 평생 모은 전 재산이었는데. 전현 때문에 지금 월세도 못 내서 쫓겨날 판이야. 이제 정식 씨도 자신이 얼마나 큰 함정에 빠질 뻔했는지 알았어요. 결혼 준비하면서 이미 1천만 원 가까이 써버렸는데 만약 결혼했다면 자신의 전 재산이 다 넘어갔을 거란 생각이 들었거든요. 최영자는 이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거친 말투에 노골적으로 짜증을 내면서 말했죠. 에이, 귀찮아 죽겠네. 왜 이런 데까지 쫓아와서 난리야. 내가 총이나 칼로 위협해서 돈을 뺏었나. 자기들이 좋아서 준 거 아니야? 좋아서 준 게 아니라 당신이 결혼하자고 해서 준 거잖아요. 첫 번째 피해자가 소리쳤어요. 결혼. 누가 진짜로 결혼하자고 했어. 나는 그냥 같이 놀자고 한 거야. 정식 씨는 이런 말을 들으면서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걸 느꼈어요.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사람이 이런 사람이었다니. 그럼 당신이 저한테 정식 씨와 남은 인생을 함께하고 싶다고 한 말은 뭡니까? 아이고, 그런 말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로맨틱한 분위기 만들어주려고 한 소리지. 진짜로 받아들일 줄은 몰랐네. 이때 경찰이 도착했어요. 누군가가 신고를 한 모양이었죠. 경찰관들이 들어와서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입니까? 첫 번째 피해자가 경찰에게 설명했어요. 저 여자가 사기꾼이에요. 여러 할아버지들한테 결혼하자고 접근해서 돈을 받아내고는 사라지는 수법을 쓰고 있어요. 경찰이 최영자에게 신분증을 요구했어요. 최영자는 마지못해 신분증을 꺼냈는데 역시나 박미숙이 아니라 최영자였어요. 신부분 성함이 최영자시군요. 그런데 청첩장에는 박미숙이라고 되어 있네요.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건 최영자가 말을 더듬거리는 사이 경찰은 피해자들의 진술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 과정에서 정말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거든요. 최영자는 지난 3년간 서울, 경기, 인천 일대의 경로당과 노인정을 돌아다니면서 외로운 노인들을 상대로 이런 수법을 써왔던 거예요. 지금까지 밝혀진 피해자만 해도 8명. 피해 금액은 총 2억 원이 넘었어요. 정말 믿을 수 없네요. 정식 씨가 중얼거렸어요. 아들 현우와 딸 미영이 아버지를 양쪽에서 부축하고 있었죠. 아빠, 괜찮으세요? 정말 다행이에요. 결혼하기 전에 이런 일이 밝혀져서. 그래요, 아버지. 더 큰 피해를 보기 전에 알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하지만 정식 씨의 마음은 이루 말할 수 없었어요. 배신감과 수치심, 그리고 자신의 어리석음에 대한 후회가 밀려왔거든요.
경찰이 최영자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더욱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최영자는 정말로 부산에 사는 남편이 있었고, 심지어 성인 자녀들도 있었어요. 가족들은 최영자가 서울에 올라와서 뭘 하는지 전혀 몰랐다고 했어요. 남편분께서는 부인이 이런 일을 하는 걸 모르셨습니까? 전혀 몰랐어요. 아내가 서울에 친정어머니 간병하러 올라간다고 해서 설마 이런 일을 할 줄은. 정식 씨는 이 말을 들으면서 더욱 참담했어요. 자신만 속은 게 아니라 최영자의 남편마저도 속고 있었던 거니까요. 결국 최영자는 사기 혐의로 현행범 체포됐어요. 피해자들이 모두 고발장을 제출했거든요. 정식 씨도 그중 한 명이었죠. 결혼식장은 이제 완전히 아수라장이 됐어요. 하객들은 하나둘 자리를 떠났고 식장 관계자들도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어요. 정식 씨는 빈 식장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새하얀 결혼식복을 입고 말이죠. 몇 시간 전만 해도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는 모든 게 무너져 내린 것 같았어요. 아빠, 딸 미영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어요. 미영아, 아빠가 정말 바보였구나. 너희들이 그렇게 말렸는데. 아빠, 그런 말씀 마세요. 누구든지 그럴 수 있어요. 아빠가 외로우셨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쉽게 속다니. 아빠가 너무 한심하지? 아들 현우도 다가와서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아빠, 사랑하려고 하신 마음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다만 상대방이 나쁜 사람이었을 뿐이지요. 정식 씨는 눈물이 났어요. 창피함과 후회, 그리고 허탈함이 한꺼번에 밀려왔거든요. 내가 선영이한테 너무 미안해. 하늘에서 이 모든 걸 다 봤을 텐데 얼마나 한심해 보였을까. 며칠 후 정식 씨는 집에서 텔레비전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자신의 결혼식 사건이 뉴스에 나오고 있었거든요. 60대 남성을 노린 결혼 사기 사건으로 50대 여성이 구속됐습니다. 피의자 최영자는 지난 3년간 경로당 등에서 만난 독거, 노인들에게 결혼을 미끼로 접근해 총 2억여 원을 사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서 정식 씨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한편으로는 다른 피해자들이 많다는 걸 알고 안도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이런 뉴스의 주인공이 됐다는 게 창피했거든요. 그런데 뉴스는 계속됐어요.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 최영자는 매우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로당에 나타나기 전에 미리 주변 탐문을 통해 호라비 노인들의 경제 상황을 파악한 후 가장 여유가 있어 보이는 대상을 골라 접근했던 것입니다. 정식 씨는 이 말을 들으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자신이 계획적인 범죄의 표적이었다는 뜻이니까요. 또한 피해자는 여러 개의 가짜 신분증을 사용했으며 각 지역마다 다른 이름과 나이, 심지어 출신지까지 바꿔가며 활동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박미숙, 이선희, 김영순 등 최소 5개의 가짜 신분을 사용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식 씨가 사랑했던 박미숙은 처음부터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름부터 나이, 경력, 심지어 성격까지도 모든 게 거짓이었던 거죠. 뉴스에서는 다른 피해자들의 인터뷰도 나왔어요. 저도 완전히 믿었어요. 할아버지가 너무 외로워 보여서 같이 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도 팔아서 돈을 줬는데 하루아침에 연락이 끊어져 버렸어요. 70대 피해자 할아버지의 인터뷰였어요. 정식 씨는 그 할아버지의 마음을 너무 잘 알 것 같았어요. 이런 사기 수법을 로맨스 스캠이라고 부르는데 최근 들어 실버 세대를 노린 이런 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뉴스가 끝나고 정식 씨는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가 문득 궁금해졌어요. 최영자가 자신한테 했던 말들 중에서 진짜는 무엇이고 가짜는 무엇이었을까? 며칠 후 경찰서에서 연락이 왔어요. 최영자의 조사가 끝났으니 피해자 조서를 작성하러 오라는 것이었죠. 경찰서의 간이 담당 형사가 자세한 설명을 해줬어요. 정식 씨, 정말 아쉽게 됐네요. 하루만 늦었어도 큰 피해를 보실 뻔했어요. 그 여자가 정말로 다른 남자들한테도 똑같은 짓을 했습니까? 네. 수법이 거의 똑같아요. 경로당에서 외로운 할아버지들을 만나서 몇 개월 동안 애정 공세를 펼치다가 결혼 이야기를 꺼내는 거죠. 그리고 결혼 준비 비용이라면서 돈을 요구하고 어느 정도 받아내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저처럼 실제 결혼식까지 올리려고 한 경우는 없었나요? 그게 특이한 점이에요. 다른 피해자들은 모두 결혼식 전에 사라졌거든요. 그런데 정식 씨 경우에는 실제로 결혼식을 올리려고 했어요.
아마 다른 피해자들보다 경제력이 좋다고 판단해서 더 큰 돈을 노렸던 것 같아요. 정식 씨는 이 말을 들으면서 끔찍했어요. 자신이 얼마나 큰 위험에 처해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만약 결혼을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신혼여행을 핑계로 더 많은 돈을 요구했을 거예요. 그리고 적당한 시점에서 가족 일로 잠깐 고향에 내려간다면서 사라졌을 거고요. 법적으로는 부인이니까 재산분할 요구까지 했을 수도 있어요. 정식 씨는 상상만 해도 소름이 돋았어요. 자신의 전 재산이 다 넘어갔을 수도 있었던 거니까요. 그 여자는 어떻게 됩니까? 사기죄로 기소될 예정이에요. 피해자가 8명, 피해 금액이 2억이 넘으니까 실형은 확실할 것 같아요. 아마 34년은 받을 것 같네요. 조서를 작성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정식 씨는 많은 생각을 했어요. 분명히 상처받고 화가 났지만 한편으로는 큰 교훈을 얻었다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집에 도착하니 아들 현우가 와 있었어요. 아빠, 어떻게 됐어요? 응, 조서 작성하고 왔어. 그 여자는 실형 받을 것 같다고 하더라. 그나마 다행이네요. 아빠가 더 큰 피해를 보기 전에 밝혀져서 정말 다행이에요. 현우는 정식 씨 옆에 앉으면서 말했어요. 아빠, 죄송해요. 제가 처음부터 더 강하게 말렸어야 했는데. 아니야, 현우야. 내가 뭘 잘못했어. 잘못한 건 아빠지. 너희들이 그렇게 걱정한다고 했는데 듣지 않았잖아. 그래도 아빠가 외로우신 거 알면서도 좀 더 이해해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정식 씨는 아들의 손을 잡았어요. 현우야, 아빠가 이번 일로 깨달은 게 있어.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말이야. 남들이 다 떠나도 너희들은 아빠 편에 서서 지켜주더라. 며칠 후, 정식 씨는 용기를 내서 다시 경로당에 나갔어요. 사람들의 시선이 부담스럽긴 했지만 계속 집에만 있을 수는 없었거든요. 경로당에 들어서니 몇몇 분들이 정식 씨를 보고 수근거리는 게 들렸어요. 저 분이 뉴스에 나온 그분 아냐? 맞는 것 같은데. 참 안 됐네. 나이 들어서 저런 일 당하면 얼마나 창피하겠어. 정식 씨는 귀가 따가웠지만 참았어요. 그런데 그때 한 할아버지가 다가와서 말을 걸었어요. 정식 씨,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십니까. 제가 박종현이라고 합니다. 사실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말씀드리고 싶어서요. 네, 비슷한 경험이요? 박종현 씨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조용한 곳으로 정식 씨를 이끌었어요. 저도 2년 전에 비슷한 일을 당할 뻔했어요. 아내를 떠나보낸 지 3년쯤 됐을 때 공원에서 만난 여자분이 있었는데 박종현 씨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정말 비슷했어요. 처음에는 친절하고 이해심 많은 분인 줄 알았는데 점점 돈 이야기를 하더니 결국 아들 사업 자금이 급하다면서 돈을 빌리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때 다행히 제 딸이 수상하다고 해서 사설 탐정까지 고용해서 알아봤어요. 알고 보니 그 여자도 가짜 신분이었더라고요. 정말요.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요즘에는 정말 많아요. 우리같이 나이 든 사람들, 특히 혼자 사는 할아버지들을 노리는 사기꾼들이 늘고 있어요. 박종현 씨의 말을 들으면서 정식 씨는 자신만 당한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조금 위로가 됐어요. 정식 씨,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사랑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다만 이제부터는 조금 더 신중하게 하면 되는 거죠. 신중하게요? 네. 저도 그 일 이후로는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몇 가지 원칙을 정했어요. 첫째는 최소한 6개월은 알고 지낸 후에 진지한 관계를 생각한다는 것. 둘째는 상대방의 가족이나 지인들을 실제로 만나본다는 것. 셋째는 돈 이야기가 나오면 일단 의심한다는 것. 정식 씨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좋은 조언이었거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자식들의 말을 들어보는 것이에요. 우리 나이에는 감정적으로 판단하기 쉬운데 젊은 사람들이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거든요. 몇 주가 지나고 정식 씨는 조금씩 일상을 회복해 갔어요. 경로당에도 나가고 친구들과도 만나고 무엇보다 자식들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어요. 어느 날 딸 미영이 아이들과 함께 놀러 왔어요. 할아버지, 할아버지, 손자 손녀들이 달려와서 안겼을 때 정식 씨는 진짜 행복이 뭔지 깨달았어요. 미영아, 고마워. 요즘 너희들이 자주 와줘서 정말 좋다. 아빠도 이제부터는 혼자 계시지 마세요. 외로우시면 언제든지 연락하시고요. 그래, 그럴게. 아빠가 그동안 너무 고집스러웠나 보다. 저녁을 함께 먹으면서 미영이 물었어요. 아빠,
혹시 다시 누군가를 만날 생각은 없으세요? 정식 씨는 잠깐 생각해보더니 답했어요. 글쎄, 당분간은 아닐 것 같다. 하지만 언젠가는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지도 모르지. 다만 이번처럼 성급하게는 하지 않을 거야.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아빠가 행복하시면 저희도 좋지만 너무 조심스럽긴 해요. 며칠 후 정식 씨는 최영자의 재판을 방청하러 갔어요. 다른 피해자들도 모두 와 있었고 최영자는 법정에서도 전혀 반성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피고인은 3년간 계획적이고 반복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들에게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혔습니다. 따라서 징역 4년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선고가 떨어지자 방청석에서는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정식 씨도 마음 한편이 후련했어요. 법원을 나오면서 다른 피해자 할아버지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정식 씨 덕분에 우리가 모두 구제받을 수 있었네요. 만약 정식 씨 결혼식에서 그 일이 벌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계속 당하고만 있었을 거예요. 맞아요. 정식 씨가 오히려 우리의 은인이에요. 정식 씨는 이런 말을 듣고 조금은 위로가 됐어요. 자신의 수치스러운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됐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정식 씨는 오랜만에 아내 선영이의 사진을 꺼내봤어요. 선영아, 미안했어. 내가 너무 외롭다고 해서 이상한 사람한테 넘어갔네. 하지만 이제 알겠어. 진짜 사랑이 뭔지 말이야. 정식 씨는 사진을 보면서 다짐했어요.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살겠다고. 그리고 가족들을 더 소중히 여기겠다고 말이에요. 몇 달 후, 정식 씨는 지역 경로당에서 강연을 하게 됐어요. 황혼기 로맨스 사기 예방법이라는 주제로 말이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실제로 이런 사기를 당할 뻔한 경험이 있는 김정식이라고 합니다. 청중들은 조용히 정식 씨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어요. 저도 처음에는 정말 좋은 분을 만난 줄 알았어요. 친절하고, 이해심 많고, 외로운 저를 위로해주는 분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모든 게 계산된 연기였습니다. 정식 씨는 자신의 경험을 솔직하게 이야기했어요. 창피하기도 했지만 다른 분들이 같은 피해를 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 더 컸거든요. 첫째, 너무 성급하게 관계를 발전시키려고 하는 사람은 의심해보세요. 진짜 사랑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둘째, 돈 이야기를 자주 하는 사람은 조심하세요. 특히 결혼 준비 비용을 모두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사람은 더욱 의심스럽습니다. 셋째, 상대방의 가족이나 지인들을 만나보세요. 진짜 좋은 사람이라면 자신의 주변 사람들을 소개하는 걸 꺼리지 않을 거예요. 넷째, 자식들의 걱정을 무시하지 마세요. 우리가 사랑에 빠졌을 때는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데 가족들은 더 냉정하게 볼 수 있어요. 청중 중 한 할머니가 손을 들고 질문했어요. 그럼 우리는 아예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안 되는 건가요? 정식 씨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아닙니다.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이 아름다운 거예요. 다만 조금 더 신중하게 하자는 거죠. 진짜 사랑은 급하지 않거든요. 강연이 끝나고 많은 분들이 정식 씨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정식 씨 덕분에 정말 많이 배웠어요. 용기 내서 이런 이야기 해주셔서 고마워요.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정식 씨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자신의 아픈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니 의미 있는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1년이 지나고 정식 씨는 완전히 일상을 회복했어요. 경로당에도 나가고 자식들과도 자주 만나고 취미생활도 시작했어요. 사진 촬영이었는데 혼자서도 충분히 즐거웠거든요. 어느 날 경로당에서 새로운 분을 만났어요. 이순희 씨라는 62세 할머니였는데 역시 남편을 여의고 혼자 사는 분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어요. 정식 씨는 성급하게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그냥 좋은 친구로서 천천히 알아가기 시작했죠. 이 할머니는 정말 다른 분 같아. 정식 씨가 아들 현우에게 말했어요. 어떤 점에서요? 일단 돈 이야기를 전혀 안 해요. 오히려 자기가 경제적으로는 독립적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식들 이야기도 자주 하고 친구들도 많은 것 같고요. 현우는 아버지가 이번에는 정말 신중하게 접근하는 걸 보고 안심이 됐어요. 그래도 아빠, 천천히 하세요. 시간이 답을 알려줄 거예요. 그래, 이번엔 정말 천천히 할 거야. 적어도 1년은 친구로 지내보고 생각해 볼게. 6개월이 더 지나고 정식 씨와 이순희 씨는 정말 좋은 친구가 됐어요. 서로의 자식들도 소개하고 함께 여행도 다녀왔어요.
하지만 여전히 결혼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어요. 순희 씨, 우리 이렇게 좋은 친구로 지내는 것도 참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정식 씨, 꼭 결혼해야만 행복한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서로 의지할 수 있는 친구가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정식 씨는 이런 순희 씨의 말을 들으며 진짜 좋은 사람이란 이런 분이구나 싶었어요. 조급하지 않고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사람 말이에요. 또 몇 달이 지나서 순희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정식 씨, 우리가 알고 지낸 지도 1년이 넘었네요. 그러게요. 시간 참 빠르네요. 정식 씨는 혹시 저와 좀 더 가까운 관계로 발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식 씨는 이 질문을 받고 깊이 생각해 봤어요. 순희 씨는 정말 좋은 분이었어요. 최영자처럼 가면을 쓴 게 아니라 진짜로 따뜻하고 이해심 많은 분이었거든요. 순희 씨, 솔직히 말하면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하지만 제가 과거에 힘든 경험이 있어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이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충분히 확신이 설 때까지 기다려도 괜찮아요.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정식 씨는 순희 씨가 정말 다른 사람이라는 걸 확신했어요. 최영자는 항상 재촉했는데 순희 씨는 기다려준다고 하니까 말이에요. 그로부터 또 6개월이 지나고 정식 씨는 드디어 순희 씨에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화려하거나 급작스럽지 않게 정말 조용하고 진실되게 말이에요. 순희 씨, 저와 함께 남은 인생을 보내실 생각이 있으세요? 순희 씨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어요. 네, 저도 그렇게 하고 싶어요. 하지만 우리 자식들이 모두 동의할 때까지 기다렸으면 해요. 이번에는 양쪽 자식들 모두 찬성했어요. 서로 충분히 알아본 후라서. 그리고 두 분이 정말 잘 어울린다는 걸 모두가 알 수 있었거든요. 2년 후, 정식 씨와 순희 씨는 정말 조용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가족들과 가까운 친구들만 모인 소규모 결혼식이었지만 2년 전에 그 악몽 같은 결혼식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진실된 사랑과 가족들의 축복, 그리고 서로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었거든요. 결혼식에서 정식 씨는 소감을 말했어요. 2년 전에 저는 큰 시련을 겪었습니다. 사랑이라고 믿었던 것이 거짓이었다는 걸 알고 정말 절망했었죠. 하지만 그 일이 있었기에 지금의 순위를 더욱 소중하게 여길 수 있게 됐습니다. 진짜 사랑은 급하지 않습니다. 서로를 속이지도 않고 이용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결혼할 수 있게 된 것은 시간을 두고 천천히 서로를 알아갔기 때문입니다. 하객들은 박수를 보냈고 정식 씨는 정말 행복했어요. 그날 밤 정식 씨는 또 다시 돌아가신 아내 선영이의 사진 앞에 섰어요. 선영아, 이제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어. 너도 하늘에서 축복해주지. 나는 이제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겠어. 고마워. 그동안 지켜봐줘서.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정식 씨가 우리에게 남긴 교훈은 계속됩니다. 사랑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60대든 70대든 새로운 사랑을 만날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랑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구별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황혼기의 로맨스 사기꾼들은 바로 이런 순수한 마음을 노립니다. 외로움과 사랑에 대한 갈망을 이용해서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는 거죠. 하지만 이런 나쁜 사람들 때문에 사랑 자체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조금 더 신중하게 시간을 두고 상대방을 알아가면 됩니다. 정식 씨의 경험에서 배울 수 있는 황혼기 로맨스 사기 예방법을 정리해드리면 첫째, 시간을 두고 천천히 알아가세요. 진짜 사랑은 몇 달 만에 결정되지 않습니다. 최소한 1년 이상은 다양한 상황에서 상대방을 지켜본 후에 진지한 관계를 고려하세요. 둘째, 돈 이야기를 경계하세요. 결혼 준비 비용을 모두 한쪽에서 부담하라고 하거나 급한 일이 생겼다면서 돈을 요구하는 사람은 의심해보세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상대방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려 하지 않을 거예요. 셋째, 상대방의 일상과 인간관계를 확인하세요. 가족, 친구, 직장 동료 등 상대방 주변 사람들을 실제로 만나보세요. 만날 수 없다면서 계속 핑계를 댄다면 의심스럽습니다. 넷째, 신분을 정확히 확인하세요. 주민등록증, 가족관계 증명서 등 공식 서류로 상대방의 신분을 확인하세요. 이런 요구를 부담스러워하거나 거부한다면 뭔가 숨기는 게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섯째, 가족들의 조언을 들어주세요. 사랑에 빠졌을 때는 객관적 판단이 어려워집니다. 자식들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걱정한다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여섯째,
성급한 결혼 제안을 경계하세요. 만난 지 얼마 안 되어서 결혼을 재촉하는 사람은 의심스럽습니다. 특히 나이가 있으니 빨리 해야 한다면서 재촉한다면 더욱 조심하세요. 일곱째, 직감을 믿으세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든다면 무시하지 마세요. 사기꾼들은 아무리 연기를 잘해도 어디선가 틈이 보이게 마련입니다. 이런 예방법들을 기억하면서도 너무 의심만 하고 살 필요는 없습니다. 정식 씨처럼 진짜 좋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거든요. 중요한 건 균형입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여러분 주변에 이런 상황에 처한 분이 계시다면 따뜻하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창피해하거나 자책하지 않도록 위로해 주시고 필요하다면 전문기관에 신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세요. 경찰청 사이버수사대 국번 없이 180이나 소비자보호원 국번 없이 1372에 신고할 수 있고 각 지역 경찰서에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실버세대 소비자 피해 예방 교육을 무료로 진행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나이와 관계없이 아름다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순수한 마음을 악용하는 사람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지혜도 필요합니다. 정식 씨는 힘든 경험을 통해 이런 지혜를 얻었고 결국 진짜 사랑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조심스럽게 두려워하지는 마시고 행복한 황혼기를 보내시기 바랍니다. 혹시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주변에 이런 일로 고민하는 분이 계신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함께 이야기하고 해결책을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다른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이런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면 정말 의미 있는 일이 될 거예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3년 후, 정식 씨는 지금 순희 씨와 함께 행복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속이거나 이용하지 않는 진짜 사랑을 바탕으로 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정식 씨는 여전히 황혼기 로맨스 사기 예방 강연을 다니며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의 강연을 들은 사람은 수천 명에 이르고 그중 많은 분들이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고 감사 인사를 전해오고 있어요. 최영자는 4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중입니다. 감옥에서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지만 적어도 몇 년간은 다른 피해자가 생기지 않을 거라는 점에서 다행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정식 씨의 다른 피해자 할아버지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어떤 분은 자원봉사에 전념하며 보람을 찾고 계시고 또 어떤 분은 정식 씨처럼 피해 예방 활동에 참여하고 계세요. 중요한 것은 그 누구도 사랑 자체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만 더 현명하고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을 뿐이죠. 이 이야기가 실버세대 여러분들에게 경각심을 주면서도 동시에 희망을 잃지 않게 하는 메시지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황혼기에도 새로운 사랑과 행복은 가능합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지혜와 신중함을 잃지 않는다면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의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